뉴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오후 5시부터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적부심사가 열립니다. 체포영장 적부심사가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소준섭 판사를 중심으로 해서 각종 자료, 각종 양측의 공수처나 이 윤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 필요한 자료들 제출을 하게 되면 이 체포가 적법했느냐라는 부분을 따지게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또 하나는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이 관할권에 맞느냐라는 부분을 따지게 될 겁니다. 이 체포영장 적부심사를 윤 대통령 측에서 어제 오후 6시에 그전에는 이걸 청구하지 않겠다라고 했다가 어제 오후 6시에 전격적으로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체포영장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되면 윤 대통령이 이때까지 주장해온 이 공수처의 수사는 잘못된 것이다. 수사권이 없다. 체포영장 발부 자체가 불법이다. 서부지법에서 한 것. 이게 인정이 되는 셈이고 윤 대통령은 곧바로 석방이 됩니다. 그런데 체포영장이 적법했다 또는 기각입니다. 이게 지금 체포영장이 발부된 곳은 서부지법이고 오늘 적부심사가 열리는 곳은 중앙지법입니다. 서부지법은 지금 좌파 판사들에 의해서 장악이 되어 있다. 공수처가 그래서 판사 쇼핑을 한 것이다. 이게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이게 중앙지법에서 심리를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아예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체포영장이 발부된 곳에서 적부심사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관할권이 맞느냐라는 부분이 논란이 되기 때문에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측은 청구를 했고 중앙지법이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좋다, 심리를 해보자. 소준섭 판사까지 정해졌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정해지는 그러니까 승부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제 이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내일일 겁니다. 내일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라는 방침입니다. 구속영장을 이 결과에 따라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건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서울중앙지법에 할 것인지 서울 서부지법에 할 것인지 그것도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체포 적부심사입니다. 아마 오늘 밤 늦게 결정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체포 48시간 거기에 포함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 결과를 보고 공수처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어디 청구할 것인지 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은 석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앙지법에서 이걸 심리하는 것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 결정에 또 서부지법이 따를 것이냐, 이 논란도 남아 있습니다. 매사가 지금 우리 헌정사에 우리 또 사법 역사에 처음 있는 일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밤에 처음으로 이제 이 서울구치소에서 구금이 돼서 지난 밤을 보냈습니다. 오늘 아침은 시리얼을 먹었다, 또 점심은 짜장면을 먹었다, 이런 것들도 알려지고 있고,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그 운동복으로 갈아입지를 않고 양복 입은 채로 잠이 들었다. 윤 대통령이 자면서 코를 골았다, 이런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구치소 측에서 잘못된 것이다. 정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주변에서 알 수도 없는 것이고 옷을 갈아입지 않은 것은 분명하고 윤 대통령이 지난밤 모든 국민이 그렇듯이 착잡한 참담한 심정으로 지난밤을 보냈지 않겠느냐라고 보이고요. 오늘 이게 윤 대통령이 승부수로 보입니다. 체포영장에 대해서 적부심사, 이걸 사실은 제출하는 것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어쨌든 청구를 했습니다. 한번 판단을 구해보자. 여기에서 윤 대통령 측이 그러니까 이게 기각이 되더라도 또 구속영장 심사에서 다퉈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바람직한 것은 현직 대통령입니다. 기소가 되더라도 불구속 기소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이 체포영장 적부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구속영장 심사가 다시 하게 되고
이 체포영장이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되면 윤 대통령은 바로 석방이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 주재로 의원총회를 열고 108명 전원의 이름으로 특검 법안입니다. 계엄 특검 법안을 내일 발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의 이 수사, 지금 뭐 경찰, 검찰의 수사, 공수처로 모두 모였고 공수처의 수사가 있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오늘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제 기소가 되고 있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가 좀 남아있는 셈인데 공수처에서 그대로 수사를 한다면 이달 말쯤 또는 다음 달 초쯤에 불구속이든 구속이든 기소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보이는데 이 특검을 어떻게 할 것이냐, 특검법. 민주당이 위헌 내란 특검법을 또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의원총회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인간적으로 참 할 수 없는 일이다. 자기 오랜 친구였고 개인적으로는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 특검 수사를 의뢰한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에서 참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개인적으로 정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차악으로 저 민주당의 특검을 막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특검을 발의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 앞으로 전국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변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당이라도 살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살아야 한다. 윤 대통령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성동 대표에게 또 다른 의원들에게 윤 대통령이 싸우겠다. 가장 앞장서서 싸우겠다.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다 하더라도 정권 재창출을 해야 한다. 보수 우파가 정권 재창출을 하지 않으면 지금 나라가 좌파에 의해서 민주당 이재명에 의해서 나라가 망할 지경이다. 이재명 독재가 눈에 보이는 상황이다. 보수 우파에서 정권 재창출을 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복귀를 못하더라도 그래야 윤 대통령도 보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 오늘 울기도 했지만 잘한 결정이다. 일단 국민의힘 108명이 똘똘 뭉칠 수 있었다. 특검 법안으로. 민주당의 저 위헌 특검 법은 막아야 한다. 이 정치를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이 탄핵 심리도 본격적으로 오늘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 측 또 윤 대통령 변호인 측 각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쟁점이 되는 부분은 오늘 오전에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헌법재판소의 심리도 진행이 되고 있고 공수처의 이런 뭐 체포 또 이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법을 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앞으로 전국은 또 몇 번 더 급변하게 될 겁니다. 그런 상황을 봐서라도 윤 대통령과 일정 부분 거리를 두고 특검법을 또 추진해 가는 것도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를 대비해야 되는 차원에서는 현명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였습니다. 보수 우파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을 할 때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배신자라고 했습니다. 또 이 권성동이 이렇게 울면서 특검 법안을 발의하지 않을 수가 없다. 또 권성동이 배신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과연 배신이냐? 라는 부분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 사실 솔직하게 헌법재판관 6명으로 심리를 하는 것이 유리할지 8명이 되는 것이 유리할지 임명하지 않고 버티면 헌법재판소에서 또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는 짐작할 수 없습니다. 계산이 안 됩니다. 특검법, 민주당 저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저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 막는 방법을 놓고 국민의힘에서 특검법을 발의를 할 거냐 아니면 그냥 108명이 똘똘 뭉치는 방법을 찾을 것이냐. 지금 6명이 이탈을 했습니다. 지난번 재표결에서 어떤 방법이 현명하고 특검으로 가는 것이 유리할지 아닐지도 계산이 안 됩니다. 내용이 있고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공수처에서 사실 수사를 했는데 이대로 두면 공수처에서 이달 말쯤 기소를 합니다.
특검으로 가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수사를 더 하게 되겠지만 국민의힘의 특검 법안은 이런 겁니다. 대법원장이 제3자가 추천을 하고 여기에 뭐 내란, 선전, 선동, 또 외환 이런 부분은 모두 빼자. 여야가 협상을 하게 될 겁니다. 특검에 의한 수사는 일어나게 되겠지만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여유 있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 기소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도 보게 되고요. 또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그렇게 뭐 수사할 내용이 그렇게 많이 특검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있겠느냐. 여야 협상에 따라서 이 특검 범위가 정해지겠지만 그래서 이 특검 수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저 심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저 심판 뒤로 늦출 수 있다면 이건 윤 대통령 측에 굉장히 유리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국민의힘에서 그래도 108명이 똘똘 뭉쳐서 특검 법안을 발의를 하겠다라고 한 것은 지금으로서는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읽힙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권영세 대표, 비대위원장, 사실은 권성동, 권영세가 아닌 다른 지도부가 국민의힘을 지금 이끌고 있는 것이 더 적합하고 더 정치적으로 이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권영세, 권성동은 뭐 누가 뭐래도 친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 전국을 보면서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복귀하는 또 복귀해서 수사가 진행이 되는 그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복귀를 하지 못하는 조기 대선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많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뭐 이재명이 30% 가까이 지지를 받고 있다. 압도적으로. 그렇지만 50%는 넘는 이재명은 절대로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60% 가까이. 중요한 건 이재명이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는 것도 생각을 하면서 지금 앞으로의 전국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비상계엄이 있은 그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재명 저 민주당의 저 독재, 저 좌파의 국정문란, 저 부분만은 막아야 한다. 저 집권만은 막아야 한다. 보수파 정권 재창출이 있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복귀해서 이 뭐 수사가 내란 혐의가 아니고 이게 직권 남용쯤이 된다면 뭐 대통령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고 이건 대통령에 대해서 소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직권 남용이면. 이 전체를 생각하면서 보수파가 정권 재창출을 하는 이재명 민주당을 제압하는 그 길로 가야 윤 대통령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최상목의 경우 이 지금 권성동의 특검법 오늘 울었는데 이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길이다라는 부분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좌든 우든 가짜 뉴스는 안 됩니다. 거짓말은 안 됩니다. 거짓말 가짜 뉴스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휘둘리지도 않고 그걸로 선거에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통해서도 송재TV 댓글을 통해서도 이 비상계엄도 말씀을 하고 또 저 국회 해산권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많은 이 법적인 문제 개헌 이야기도 합니다. 많은 것들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총선에서 졌습니다. 총선에서 이렇게 지지 않았다면 참패가 아니었다면 뭐 저도 박빙의 승부였다면 이런 일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선거는 져서는 안 됩니다. 정치는 지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선거는 이겨야 합니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이기는 정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뼈를 깎는 지금은 고통스럽더라도 뼈를 깎는 노력으로 미래를 봐야 합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서울중앙지법의 체포적부심사입니다. 이 결과가 오늘 밤 안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